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통상 갈등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 특파원, 그러니까 새로 발표된 관세가 기존 관세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? 네,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. 1번 타자는 리포트에서 언급한 무역법 122조입니다. 각국에 10% 부과하니까 상호관세 때 받던 10% 기본관세와 같은 역할입니다. 하지만 최대 150일까지만 가능해서 임시처방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래서 무역법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가 더 주목됩니다. 무역법 301조는 흔히 슈퍼 301조로 불리는데요. 상대국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해서 보복 조치를 하는 조항입니다. 80년대 말 일본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무려 100% 관세 카드로 압박했던 사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, 이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한 품목에 부과되는데 지금 철강과 자동차 등에 매긴 품목 관세의 근거입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강력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상대국엔 괴로운 압박의 시간이 또 기다리는 반면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관세 부과를 빨리빨리 못하니까 불편할 겁니다.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트럼프 정부가 만능키처럼 여기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네, 이번 조치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당장 금융시장이 출렁였는데요. 낙관적 부정적 전망이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혼란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. 주요 지수가 흔들렸는데 특히 국채금리와 금과 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. 상호 관세는 끝나도 관세 압박은 계속되니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증거입니다. 또한 대법원이 관세 환급 지침도 안 줬기 때문에 소송전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.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여기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른 카드들을 통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거라고 했고 무역 합의도 지켜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다른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경고인데요.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And they're dancing in the streets, but they won't be dancing for long. That I can assure you. 네,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장담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잖이 타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점을 잘 봐야 할 겁니다. 강력한 무기인 상호관세가 무너졌다는 건 트럼프에겐 정치, 경제 양쪽에서 큰 충격입니다. 다른 수단을 쓴다지만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게다가 11월 중간선거를 감안하면 관세 성과를 늦어도 여름 전에는 과시해야 할 겁니다. 만약 실패하면 선거 패배의 초시계가 요란하게 돌아갈 겁니다. 안 그래도 최근 텃밭인 텍사스 선거에서 진 데다 여당 분위기도 전처럼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. 대법원이 보수 6, 진보 3의 구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판결을 내린 것도 비슷한 신호입니다. 당장 다음 달 말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있습니다.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그것도 결정적인 시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.